15번 팝업 야시장과 QR코드로 구걸하기. 중국에서는 때때로 반짝이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포르쉐가 차 트렁크에서 밀크티, 디저트, 수공예품을 판매하는가 판때로 변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는 팝업 야시장이 공공광장을 사치와 일상이 어우러지는 무대로 바꿉니다.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가 소시지를 판매하는 혼다 오토바이 옆에 서 있는 모습이죠. 이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차주인들은 유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규모 비즈니스 모험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델에 예상치 못한 변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QR코드로 구걸하기. 전통적인 방식 대신 그들은 같은 아웃에 QR코드를 붙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스캔으로 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중국 생활의 창의적인 적응력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2023년에만 1만 대 이상의 차량이 트렁크 마켓에 참여하며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포르쉐가 밀크티를 팔고 그 옆에서 QR코드를 사용하는 구걸자를 볼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14번 중국의 해변 천국 사냐. 사냐는 하이난 섬에 위치하며 흔히 중국의 하와이라고 불립니다. 사냐 중심부에서 야lok만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곳은 고운 백사장과 맑은 물이 환상적인 일출 풍경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다둥아이로 가면 고급 리조트와 활기찬 해변 카페의 분위기가 어우러집니다.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테냐아이자 오는 바다와 바위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중국의 낭만적인 사랑전설로 유명합니다. 북쪽으로 랴오닝성의 다렌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관광객은 황금 빗모래가 펼쳐진 진스탄 해변을 방문해만해서 일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호랑이 해변, 타이거 비치으로 걸어가며 자전거 타기, 보트 타기, 멋진 석조 조각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공원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주민들은 여름의 해변을 따라 활기찬 빛의 축제를 자주 개최합니다. 하지만 독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다른 해변, 특히 베이다이허에서는 페이스키니라는 독특한 패션 트렌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신 수영복으로 착용자를 수중 닌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는 중국에서 아름다움이 기준으로 여겨지는 피부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13번 결혼을 해오는 것. 중국 토가족의 전통. 중국의 결혼식이 눈물로 가득한 민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가요? 바로 후난성, 후베이성, 구이저우성 산악지대에 주로 거주하는 토가족, 후히아입니다. 그들에게 결혼을기는 슬픔이 아니라 필수적인 신성한 이식입니다. 결혼식 10일 전부터 신부는 울기 시작하며 이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신부가 더 많이 울수록 그녀 위호심이 증명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며칠 후 어머니, 자매, 심지어 친구들도 함께 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울며 합창처럼 울려 퍼지는 이상한 노래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농담으로 말하곤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신부가 밝게 웃을수록 아름답지만 여기서는 신부가 많이 울수록 칭찬받습니다. 토가족 마을 깊숙이에서는 산비탈에 자리 잡은 목재 오두막집을 경험하고 사냥과 농경을 모방한 70개 이상의 동작이 있는 바이쇼 춤을 볼 수 있습니다. 토가족 여성들은 정교한 자수 기술로도 두드러지며 화려한 수제 위복 각 문양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용과 봉황은 번영을, 원앙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12번 중국의 진정한 천국. 거의 500m 길이의 유리다리 위를 걸으며 300m 아래 깊은 계곡을 내려다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장자재에서는 관광객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경험이 가능합니다. 3,000개 이상의 거대한 사암기둥이 안개에 덮인 하늘을 찌르는 숲처럼 솟아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좁은 산길에 자리 잡은 마을들은 오토바이 한 대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습니다. 이 지역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인 바이롱 엘리베이터가 있어 88초 만에 산 정상에 올려줍니다. 이런 초현실적 경험과는 달리 랑딩고지는 돌다리, 고풍스러운 목재가옥, 등불로 반짝이는 운하가 어우러진 낭만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현지 규칙 중 흥미로운 것은 강변주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를 용기가 있다면 나시조끼 무료로 술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새 즉흥적인 듀엣 공연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티베트에서는 보탈라구에 오르면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해발 3,700m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많은 관광객이 그곳에 서면 깨어남을 느낍니다. 신기하게도 확성기가 없어도 경전낭송 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11번 유령도시. 사람이 없는 초대형 도시. 중국은 뉴욕이나 두바이에 버금가는 현대적인 초대형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고층 빌딩, 넓은 광장, 호화로운 쇼핑몰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지역이 거의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내몽골의 오르도스칸바스시는 10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만 살고 있습니다. 넓은 도로, 반짝이는 신호등, 빛나는 유리 건물들이 작동하지만 섬뜩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상하이나 선전 같은 번잡한 대도시에도 이 정도의 초소형 기숙사방에서 젊은 노동자들이 캡슐 호텔에 빽빽이 모여 비용을 절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블록 떨어진 곳에는 버려진 호화로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억 명이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며 기묘한 떼조를 만듭니다. 화려하지만 텅 빈 도시와 저렴한 노동시장이 공존하는 이 현실은 유령 도시를 중국 생활의 가장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측면 중 하나로 만듭니다. 10번. 아름다운 중국 여성과의 데이트. 서양 남성들은 중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곳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종종 놀랍니다. 수천 년 전부터 중국은 사대 미인으로 유명한 역사와 전설에 기록된 아름다움이 땅이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동양적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덜 알려진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아름다움이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아름다움과 절제된 태도가 복잡한 데이트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외국 남성들이 놀라는 점은 중국 여성들이 첫 데이트에서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이지 않고 당신이 밥을 먹는 방식, 웨이터와 위상호작용, 사소한 몸짓까지 관찰합니다. 외국인에게는 마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페이지를 넘길수록 더 탐구하고 싶어집니다. 흥미롭게도 체면, 문화가 행동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데이트 중에는 격한 논쟁이나 직설적인 거절을 피하고 부드럽고 세련되게 대처해 관계가 매끄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 남성들은 그들이 고향의 여성들보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동시에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들은 가족을 중시하면서도 독립적으로 경력을 추구하며 많은 이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강인함과 동양적 여성미를 동시에 지닌 이 드문 조합은 그들을 빛나게 합니다. 사치스러운 선물보다는 제대로 우려낸 차 한 잔이나 취향을 반영한 작은 선물 같은 세심한 제스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더욱이 일부 여성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조용한 테스트로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관계를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드는 묵시적 시험입니다. 9번. 처녀만 이 차를 딸 수 있다. 중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의식 중 하나인 처녀차가 존재합니다. 윈난성에서는 수백 년 된 고대 차나무가 거의 숭배에 가까운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짧은 봄철에 딴 어린 차싹은 특별한 과정을 거칩니다. 오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만 이 차를 따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맑은 샘물로 손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보통 새벽녘 안개가 아직 잎에 맺혀 있을 때 차를 딴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이들이 입으로 찰풀 따서 허리에 찬바구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면 4번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희소성과 상징성 덕분에 일부 차는 스포츠카 가격에만 먹는 금액으로 경매되며 몇 킬로그램만으로도 차의 오가드를 열광하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차가 단순히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을 시험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전통차 위식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차를 따라준다면 큰 소리로 감싸 인사를 하는 대신 중국인들은 두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비밀 신호처럼 조용히 감사를 표합니다. 이는 현지 입만 아는 능연한 언어입니다. 상하이나 베이징의 찻집에 앉아 있다면 이 조용한 이식이 사람들을 연결하는 언어로 펼쳐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8번. 중국의 독특한 결혼시장. 상하이와 베이징에서는 고층 빌딩과 디지털 기술 속의 공공결혼시장이라는 특별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매주 주말 상하이 인민공원에서 수백 명의 부모들이 길을 따라 모여 우산을 펴고 종이를 깔아 자녀의 결혼 프로필을 전시합니다. 나이, 기, 학력, 직업, 연봉부터 금연, 국영은행 근무 같은 세부 요구 사항까지 모든 것이 광고지처럼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프로필의 주인공 대부분이 현장에 없으며 심지어 부모가 공원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점 늦게 결혼하거나 독신을 선택하려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시장은 부모들이 자녀가 30세 전에 가정을 이루길 바라는 전통적 비망을 붙잡는 평행우주 같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정은 잠재 적작을 연결해주는 공원 중매인에게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는 배우자를 찾는 알기찬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7번. 가마우지 진정한 어부들.
구일인에서 어부와 가마우지 곤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은 외국인 관광객이 거해보지 못한 매력적인 장면 중 하나입니다. 낚싯대나 그물 대신 현지 어부들은 가마우지를 전문적인 동료처럼 훈련시킵니다. 이새들은 강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아 입에 물고 삼키지 않습니다. 배로 돌아오면 어부가 부드럽게 물고기를 꺼내고 가마우지는 믿음직한 동맹처럼 다시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각어부는 소리나 빛을 사용해 가마우지를 유도하는 고유한 훈련법을 가지고 있어 국제관광객이 보기 드문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만듭니다. 이는 중국 생활의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가마우지가 강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를 잡지만 삼키지 않고 배로 돌아와 보상을 받는 장면은 믿기 어려운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6번 베이징 입안 문화와 기묘한 거리. 2100만 명 이상이 사는 베이징은 낮에는 교통체증과 경적 소리로 가득한 거대한 수도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서양 관광객이 거의 모르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합니다. 후하이 호수의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뒤로 해가 지면 붉은 등불이 거리를 밝히고 후통, 골목에 숨겨진 바와 매혹적인 매운 음식 냄새가 퍼지는 가게들이 활기를 띱니다. 흥미롭게도 베이징 영화관은 새벽 3에서 4시까지 영업하며 학생들이 저렴하지만 짜릿한 즐거움으로 한밤중 상영을 기다리는 모습이 흔합니다. 살리툰 같은 바거리에서는 세련된 젊은 여성들이 외국 DJ와 춤을 추고 오후에 수백만 달러, 13억 5천만 원 계약을 체결한 사업가들이 옆에 있습니다. 우다오잉 이나날러구샹에서는 젊은이들이 수제 맥주를 마시며 창업 이야기를 나누고 거리 음악을 즐깁니다. 왕푸징 이나날러구샹 같은 야시장에서는 전통 요리뿐만 아니라 뇌 튀김부터 치즈케이크, 밀크티 같은 이색적이고 융합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현지인과 호기심 많은 관광객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하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순간을 만들어내며 베이징 밤문화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5번 중국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여행지. 중국을 단 한 번 방문한다면 베이징은 필수 출발지입니다. 여기서 거대한 자금성을 걸으며 24 개왕조의 붉은 벽돌 마당을 지나며 저녁장성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오래된 우통골목에서 휴식을 취하며 베이징 오리구이를 맛보고 천년된 골목이 느린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시안으로 가면 실크로드의 시작점 인도시가 나옵니다. 진시황의 수천 명이 병마용 앞에서 명고대인이 어떻게 이토록 공장 한 군데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밤이 되면 이슬람 거리가 등불로 빛나고 꼬치구이와 납작 한빵 냄새가 중앙아시아 시장 분위기를 짜냅니다. 서쪽으로 사천성과 윈난성으로 여행을 이어가세요. 청도에서는 판다보호 센터에서 유명한 판다를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구체구로 가면 가을 단풍이 비치는 청록색 호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리장에서는 돌로 포장된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고 케이블카를 타고 눈 덮인 옥룡설산으로 올라가 나시족이 전통 의상을 입고 역사가 깃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동부는 극적인 대조를 선사합니다. 상하이 현대적인 유리고층 빌딩 은왕푸강에 비치고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항저우와 수저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호에서 배를 타며 황혼을 감상하거나 유네스코가 인정한 정교항고전 정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4번 중국에서 매일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매년 1월 말 후난성에서는 외국 관광객이 거의 알지 못하는 독특한 원숭이 축제가 열립니다. 산악마을의 중앙광장에서 주민들은 과일, 디저트, 풍성한 잔치로 제단을 준비해 근처에 사는 야생 원숭이들에게 바칩니다. 그들은 원숭이가 풍작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으며 모든 제사의 식은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숭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VIP 손님처럼 나무에서 내려와 지역 주민들의 기쁨 속에서 제물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내몽골에서는 7월에 광활한 초원에서 나담 축제가 열립니다. 몽골인들은 씨름, 활쏘기, 경마와 같은 전통 경기를 개최합니다. 어린 기수들이 마리에서 바람처럼 달리는 모습을 보며 관객들은 초원의 활기찬 삶과 강인한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중국 내 초원이 올림픽으로 불리며 소나쌀마다 말의 질주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동양 매력적이 것은 가을의 대만 빙시에서 열리는 천등 축제입니다. 수천 개의 천등이 밤하늘로 띄워지며 각 등불에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빛이 하늘을 밝히면 마치 작은 은하수처럼 보입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다채로운 문화적 분위기에 푹 빠지게 됩니다. 3번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들. 중국을 떠올리면 딤섬이나 베이징 오리구이가 먼저 생각날지 모르지만 진정한 음식 경험은 노련한 미식가도 놀라게 합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음식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삭한 메뚜기 튀김 같은 곤충 요리가 길거리에서 판매되며 흥미롭게도 많은 젊은이들은 단백질 함량이 높아이를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여깁니다. 야시장에서는 생굴에 마늘과 고추를 곁들인 바다의 풍미가 가득한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람면, 도 빼놓을 수 없는데 밀가루 반죽이 예술적 공연으로 변신합니다. 요리사들은 공중에서 반죽을 비틀고 누려 몇 분 만에 수백 가닥의 가느다란 면을 만듭니다. 동시에 땅콩 기름과 분홍 소금으로 튀긴 고구마처럼 단순한 요리는 달콤한 향으로 독특한 매력을 뽐냅니다. 북부 지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요리, 예를 들어 당나귀 고기 구이와 이슬 맺힌 닭날개 같은 지역 비법 요리가 있습니다. 야시장에서는 검은 수박, 붉은 바나나, 녹색 잭프루트 같은 생소한 과일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친구들이 매운 국물에 허거, 화구, 주위에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번, 중국에서의 월 생활비 202만 5천 원. 중국에서 현지 생활 방식을 선택하면 생활비가 생각보다 훨씬 저렴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도심의 1베드룸 아파트 임대료는 월약 135만 원이고 교외에서는 81만 물결표 128만 원 정도입니다. 전기, 수도요금은 평균 8만 1천 물결표 12만 2천 원입니다. 고속인터넷은 약 2만 물결표 3만 4천 원입니다. 평범한 식당에서 이 식사는 한 끼에 약 4,800원, 중급 레스토랑은 1만 3,500에서 2만 4천 원, 한 달 집밥 비용은 약 33만 7천 원입니다. 대중교통은 효율적이며 지하철 한 번 탑승에 680에서 1,000원, 월이동 비용은 약 3만 3,700에서 5만 4천 원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한 번에 4,000에서 5,400원입니다. 기본 헬스장 회원권은 3만 3,700에서 8만 1천 원, 고급 헬스장은 10만 8천 물결표 16만 2천 원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베이징 유나이티드 패밀리나 샹하이 파크웨이 같은 국제 클리닉에서 영어로 제공됩니다. 종합건강검진은 16만 2천 물결표 33만 7천 원, 스케일링은 6만 7천 물결표 20만 2천 원입니다. 입원이나 수술은 보통 보험으로 커버되며 민간보험료는 나이와 혜택에 따라 월 20만 2천 물결표 54만 원입니다. 1급 도시에서 편안하지만 절약하는 생활을 위한 월 예산은 약 202만 5천 원입니다. 3급 도시에서는 30에서 40% 저렴해 약 128만 물결표 175만 원입니다. 미국 대도시보다 약 45에서 60%, 서유럽보다 20에서 35% 저렴합니다. 비자 관련해 미국인은 보통 관광 또는 업무 비자가 필요하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단기 무비자 프로그램이나 완화된 요구사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니 출발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비용으로 중국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살고 싶다면 1, 아니라면 0을 선택하고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는 중국에 대한 15가지 기묘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탐험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마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1번, 중국 슈퍼마켓이 초대형 교통체증 10일간의 정체,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의 교통체증을 불평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2010년,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긴 교통체증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베이징 티베트 고속도로가 100km 이상의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11연속 갇혔습니다. 주요 원인은 화물운송이 폭발적 증가로 수천 대의 석탄 트럭이 수도로 몰려들며 도로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기회를 활용해 길가에서 물과 즉석라면을 판매하는 가판대를 열었고 물건 가격은 슈퍼마켓보다 3에서 4배 비쌌습니다. 고속도로는 임시, 떠다니는 도시, 로변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오점을 쌓거나 심지어 데이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수십 년 만에 최대 인프라 개혁을 추진하게 했습니다. 병렬도로 건설, 고속도로 확장, AI 카메라 시스템으로 교통체증을 예측하는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는 현재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입니다.